안녕하세요. 하둡은 데이터 병렬 프로그램 모델입니다. 데이터 병렬, 데이터 패러렐리즘. 계속 얘기했죠. 데이터베이스는 병렬화가 가장 쉬운 애플리케이션이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PC의 클러스터를 가지고, 그래서 하둡은 요 사람이 만든 거고요. 2005년에 그 구글 파일 시스템 하고 구글의 MR 모델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클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파치 재단에서 지원받아서 해서 아파치 하둡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아파치 하둡은 데이터 병렬화에서 문제점들이죠. 이전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스토리지와 분석 아키텍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스토리지 에리아 네트워크를 클러스터로 그냥 하이스피드 네트워크로 만들어 버렸고, 과거에 그다음에 데이터 샤딩 문제, 이게 지금 그 리플리케이션을 자동화 시켜주고, 그 90년대에 있었던 병렬화 문제, BI 툴 뭐 이런 것들이 90년대에 데이터 커지면서 맞닥뜨렸던 문제들을 하둡은 풀고 있습니다. 하둡 어프로치는 분산 처리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싼 PC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그래서 유연성과 확장성이 되게 높고요. 그래서 초기에 빅데이터란 이런 거야를 리딩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초반에 뭐 새로운 것들이 확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하둡을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갈 거예요. 하둡은 소스가 오픈되어 있고 앞으로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릴라이빌리티가 되게 강조가 됩니다. 예를 들면 리플리케이션을 3개 또는 1.5개를 꼭 해서 디스크가 날아가거나 블럭이 없어졌을 때도 데이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이제 강조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하둡 시스템은 스케일러빌리티는 우리가 뭐 여러 개 만들고, 분산 시스템 이렇게 키워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산 시스템에 컴퓨터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 다음에 병렬 컴퓨팅하라는 MR 모델, 요걸 같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둡은 하나의 컴퓨터, 여러분들도 지금 그냥 PC에 쭉 깔면 돌아요. 근데 PC 한 대 돌려봐야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작은 PC들을 병렬로 돌리는 개미 군단처럼 요게 이제 파워가 되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얘는 다양한 OS에서 돌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싼 하드웨어를 사용한다.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쓰다가 고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구글의 아키텍처에 거의 뭐 똑같은 구글 파일 시스템과 구글 MR 모델, 이게 지금 언제예요? 구글이 전 세계 문서를 검색하는데 탁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검색기들을 다 이겼죠. 그러니까 그 원천적인 기술이 이 MR하고 구글 파일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2000년대 초반 뭐 이때.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자기들이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넘어가면서 오픈한 거고요. 그 다음이 자바로 처음엔 짜져 있었고, 자바로 짜져 있고, 뭐 쉘 스크립트로 하고 있고, 구글 코어는 구글 FDFS라고 그래서 구글 파일 시스템, 하둡이란 이름은 단어 사전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벤더 만든 사람, 아까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아들의 장난감 코끼리 애칭이래요. 아까 잠깐 보여드릴까요? 요 장난감 코끼리 장난감을 애칭으로 불렀던 아들이 그걸 그냥 자기가 그냥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둡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과 그거와 두 번째가 MR 모듈, 맵 리듀스 모듈. 요거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를 분산, 여러 수천 대의 PC에 논리적인 파일이 분산되게 만드는, 그걸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고, MR은 그런 파일들에서 뭔가 병렬 처리를 하는 단순화된 병렬 모델입니다. SIMD 모델,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하둡의 코어입니다. 코어. 그리고 아마 요게 끝나고 우리가 하둡 에코시스템을 배울 텐데, 그때는 요 코어 주변에 이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주변 소프트웨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지까지 얘기한 거 그 MR이고, 뭐 요거 빨리 갈게요. 2004년에 나왔고, 뭐 이렇게 히스토리가 2013년까지 쫙 있어서 우리가 1.0, 2.2, 뭐 이렇게 2013년에 2.2 나오면서 거의 굳어져 예안이 나오면서 이제 일반화된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MR이 이제 그 스파크나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될 수 있게. 그 전까지는 이 모델만 썼었죠.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거의 뭐 17년 스파크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요 하둡을 대체적으로 모든 데가 다 썼고요. 예. 근데 이제 스파크이 안정화되면서 히스토리들 요거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 하둡은 스케일러블하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죠. 수천 개, 수만 개를 클라우드 상에서 모아서 쓰다가 버리는. 그래서 경제적이다. 왜? 노드가 되게 싼 거예요. 우리 슈퍼컴퓨터만 생각하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슈퍼컴퓨터. 근데 똑같은 가격으로 병렬 컴퓨터를 만드는데 그거보다 파워가 되게 센 거죠. 그래서 경제적이다,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요게 키워드가 reliability. 요게 이제 하둡의 강점 중에 하나예요. 요거 자동으로 멀티플 카피였는데 버전 1은 모든 블락이 3개의 카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블락이 디스크가 날아가도 나머지 2개가 다른 머신에 디스크에 있기 때문에 2개가 남아있고, 그때 바로 3개를 또 만듭니다. 복제해서. 그래서 항상 디스크 스토리지는 3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싸다 그러지만 저장 비용은 효과적이지 않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2.0 가면서 1.5개로 줄어듭니다. 2.0 가면서. 그래서 많이 그 단점을 해설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릴라이비티를 강요하는 장점이라는 거는 디스크가 날아가면 데이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 기반의 오퍼레이션에서 데이터를 잃어버린다. 이게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릴라이비리티 부분이 되게 강조되어 있고, 모든 빅데이터 시스템이 얘를 강조해요. NoSQL도 마찬가지입니다. NoSQL도 데이터를 일단 저장하면 하드웨어적인 페일리어에 의해서 날아가면 안 된다. 이게 데이터 저장하는 왜 저장했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림 같은 경우는 저장을 안 하죠. 저장을 안 하니까 이와 똑같은 릴라이빌리티 문제는 없어요. 왜? 가정 자체가 내가 한번 읽고 버리겠다예요. 그러니까 일단 버린 거는 내가 다시 리트리브 하지 않는 게 데이터 스트리밍 알고리즘이라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나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3년, 11년, 13년 요때까지, 그 다음에 17년까지 하둡 기반의 모든 거는 저장을 먼저 하고 분석을 나중에 하는 그런 모델이었고요. 이제 스파크 스트림이 나오면서 이제 야 이거 뭐 저장해봐야 뭐해 뭐 이런 느낌의 근데 걔도 사실은 스트림 자체를 이니베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릴라이빌리티가 좀 강조가 돼요. 그래서 그 릴라이빌리티를 얼마나 강조할 거냐 스트림 처리에서 그거 이제 스트림 할 때 얘기 다시 할 건데, 디스크 기반은 어쨌거나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멀티플 카피를 가져야 된다. 자, 요 페이지가 그나마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쓰시려면. 자, 그래서 스케일 아웃의 키 피처는 뭐냐? 서버를 클러스터 합니다. 서버를 클러스터. 그렇다는 얘기는 서버 하나 날라가도 그 주군의 작업을 딴 애가 핫스왑 수행하면서 서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예요? Shared Nothing Architecture. 이게 이제 스케일 아웃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가 SMP 모델이나 누마 모델 뭐 이런 것들 shared something, 메모리 쉐어링, 디스크 쉐어링 했던 애들은 안 돼요. 그래서 스케일 아웃이 안 됩니다. 늘리면 늘릴수록 통신 부하가 되게 많이 커지는데, 이 하둡은 나 디스크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버스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붙은 게 TCP/IP 하이스피드 네트워크예요. 네, 이게 지금 90년대에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했던 거고요.
8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80년대에 있었던 많은 뭐죠? 병렬 컴퓨터들, SMP 뭐 이런 그 N큐브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죽었던 이유는 이 TCP/IP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없어서입니다. 이게 되면서 되게 백에 인터커넥션 네트워크 버스로 연결됐던 애들을 다 죽이고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80년대 병렬 컴퓨터에 얘가 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드분. 그리고 이렇게 빨리 백단위 여러 노드들이 이제 동시에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이거를 어떻게 병렬로 처리할 거냐 이게 이제 MR이에요. MR 맵리듀스 모델이 아주 간단한 데이터의 오퍼레이션을 맵하고 오퍼레이션을 리듀스하는 그런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SIMD 머신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단순해지고 처리하는 그래서 MR 알고리즘으로 모든 알고리즘을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거고 그 당시 하드를 쓰는 회사들 자 뭐 얼마나 데이터냐 뭐 이런 건데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드브 아키텍처를 좀 더 깊이 봅시다. 자 요거 빨리 이해하고 가야 돼요. 자 하드브 아키텍처는 크게 4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 요게 이제 데이터 관련된 노드고요. 이게 노드다 그러면 프로세스라고 보셔도 되고 어떤 단일 서버에서 도는 애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잡 트래커, 타스크 트래커 요건 이제 MR 모델에서 연산을 병렬로 수행하는 걸 관리하는 이건 그러니까 연산 수행을 관리하는 거고 데이터 처리를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임 노드는 말 그대로 하드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PC에 PC 파일 시스템을 열면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FAT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여야 되는 사용자가 만드는 문서는 연속된 건데 그거를 블럭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잖아요. 유닉스나 P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블럭은 디스크의 섹터로 매핑이 되고 물리적인 섹터 어드레스랑 논리적인 파일 이름에서 옵셋 그죠? 그거를 매핑해 주는 게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인데 노드 하나죠. 컴퓨터 하나에서만 가능한 게 지금 여러분들 윈도우에 있는 거 뭐 이런 건데 이 하둡은 그게 한 파일이 여러 노드에 있는 여러 디스크를 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드 아이디가 붙으면 되죠. 노드 아이디 붙어서 거기에 있는 디스크 섹터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내 파일, 내 논리적인 파일이 노드 몇 번째, 디스크 몇 번째 슬롯에 섹터 몇 번째 있어 뭐 요런 걸 관리하는 거 매핑 테이블 파일의 매핑 테이블 관리하는 게 네임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파일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 그 관리하는 거고요. 데이터 노드는 말 그대로 요 메타데이터는 뭐예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죠. 그 파일의 몇 번째 디스크가 섹터가 어디 있어 뭐 이런 애드레싱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데이터 노드는 실제 디스크에 저장된 노드입니다. 실제 디스크에 저장된 블럭이에요. 블럭. 그래서 내가 내 파일이 뭐 100개 블록으로 돼 있다 그러면 100개의 데이터 노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0개의 노드가 하나의 파일 이름을 매핑하게 돼 있겠죠. 요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잡 트래커는 그 MR 잡을 관리하는 이것도 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MR 잡이라는 게 맵하고 리듀스하고 맵하고 리듀스 이걸 연속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짜게 돼 있고 그럼 그 연속적으로 짜진 연산자들을 관리하는 마치 메타 스텝처럼 그게 가장 상위에 이게 트래킹하는 수행을 트래킹하는 거고요. 타스크 트래커는 한 연산자의 수행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4개의 메이저 파트가 되어 있는데 그 마스터 노드에는 네임 노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임 노드는 오직 한 군데, 마스터는 하나예요. 요거 하나. 그리고 슬레이브는 n개가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스터 노드에 잡 트래커,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에 타스크 트래커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네임 노드가 안에서 여러 개의 파일들, 각 파일의 데이터 노드들, 블록들을 관리하고 어떤 파일에 대해서 MR 작업을 수행하면 그게 잡 트래커가 되고 맵을 하냐, 리듀스를 하냐 뭐 이런 그 연속된 것들이 타스크가 됩니다. 오퍼레이션 익스큐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얘는 마스터 쪽에 얘는 슬레이브 쪽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마스터예요. 마스터는 클러스터 중에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dedicated 노드. 마스터 죽으면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안에 그 MR 레이어와 하드 파일 시스템 레이어가 있게 되는데, MR 레이어는 컨트롤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타스크가 제일 위에 거. 타스크는 뭐 맵을 한 다음에 리듀스 한 다음에 이 파일에서 이런 식의 연속적인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스크 트래커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고, 그들의 안에는 여러 개의 잡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타스크 트래커가 잡을 컨트롤하고, 예, 그러면 잡 트래커가 제일 큰 거고요. 예, 미안합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잡 트래커가 더 큰 거고, 잡 트래커 밑에 타스크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럼 여러 개가 매핑돼서 슬레이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은 마스터에도 타스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스크 중에 하나 여기 돌고, 나머지 타스크들이 이렇게 뭐 마스터에 안 돈다는 가정은 없고요.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고, 그건 얼로케이션 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잡 트래커가 유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에서는 네임 노드가 유일한 거고, 그 마스터도 데이터 노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 노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 이해하셔야 다음 거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하드 아키텍처는 유일한 게 네임 노드와 잡 트래커고요. 그러면 네임 노드는 하나의 논리 파일, 여러 개의 논리 파일을 갖게 되겠고, 각 논리 파일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 블럭들을 매핑 테이블로 갖고 있는데, 실제 클러스터 내에서 데이터 블럭은 데이터 노드로 저장이 된다. 그 다음에 MR 작업은 하나의 잡 트래커가 트래킹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연산자, 맵, 리듀스 연산자들의 순서들, 연산자들은 타스크고요. 그들의 순서는 잡 트래커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유일한 거예요. 얘가 유일한 거고, 마스터가 유일한 거고. 근데 마스터도 타스크 트래커나 데이터 노드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슬레이브는 얘밖에 없죠. 얘밖에 두 개.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 병렬 클러스터다 그러면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하나가 그냥 여러분들 PC라고 보면 이게 수천 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가 마스터 노드가 한 네임 노드를 갖게 되고요. 네임 노드 하나를. 나머지는 다 데이터 노드들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잘려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그 클라이언트다. 하드 파일 시스템의 클라이언트고, 여기서 뭔가 요청을 하면 마스터 노드한테 요청하게 됩니다. 왜? 마스터가 이 밑에 있는 데이터 노드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터한테 요청하고 마스터로부터 결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과죠. 최종 결과. 그러면 이게 로컬 파일 여기서 이제 뭘 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쪽 왼쪽이 하드 파일 시스템이다. 근데 여기 지금 하트비트라는 게 보이죠? 나중에 나올 건데요. 나중에 나올 건데, 요게 이제 블럭 맵이 어디에, 네임 노드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데이터 노드고요. 예. 그 다음에 요 하트비트라는 거는 그 각각의 컴퓨터들이 지금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우리가 심장이 뛰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PC들이 동시에 이렇게 쫙 하면 매일매일 1%가 죽어나가요. 디스크도. 네, 디스크는 더 빨리 죽어나가고요. CPU도 뭔가의 하드웨어 펑션에 의해서 만 개다 그러면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죽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것들은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기존의 큰 서버들은 불러죠. 관리 AS 불러가지고 고치고 뭐 하드웨어 고치고 막 이러는데, 하드 파일 시스템은요, 망가지면 걔 그냥 놔둬요. 네, 핫비트가 안 날라오잖아요. 10번에 한 번씩 날리게 돼 있는데 10초에 하나인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안 날라오면 야, 걔는 죽었나 봐. 걔한테 일 주지 말고 걔가 갖고 있는 데이터 노드 딴 데 복제하고 이제부터 주지 마. 걔는 그냥 죽은 애야.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둬요. 언제까지? 계속 얘기해요. 요거 반 이상이 죽으면 이걸 컨테이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예, 이걸 뭐 와가지고 수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워낙 싼 거고 잘 망가진다고는 가정 속에서 그냥 풀리 돌리고 망가지면 버리는 겁니다. 예.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둡은 가고 있고요. 이거는 하둡만 그런 게 아니라 클라우드 시스템이 다 그래요. 클라우드 시스템이 컨테이너 같은 큰 데다가 그런 것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하드 아키텍처의 논리적인 모양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서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이겠죠. 요 컴퓨팅 환경에서 내가 뭔가 잡을 주면 A라는 파일에 단어 출력 횟수를 찾아주세요. 그 파일은 지난 3개월 동안 SNS에 올라왔던 거 다 넣어놓은 거죠. 자, 그럼 그게 이제 하나의 잡이에요. 큰 잡이에요. 병렬 잡입니다. 그러면 그 노드, 그러니까 단어 카운트하는 로직이 MR로 짜져 있겠죠. 맵 리디스로. 그럼 그들을 이제 이 잡 트래커가 트래킹을 하면서 수행을 시켜요. 수행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맵하는 타스크예요. 첫 번째. 그러면 맵하는 타스크들을 동시에 수행시키는데, 그 해당하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얘네들이 레퍼를 하고 그게 어디 있다를 알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잡을 주게 됩니다. 걔 갖고 있는 그 데이터 노드랑 통신을 하게 되죠. 뭐 이런 느낌의 어떤 그래서 요 타스크 트래커는 자기 로컬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들을 로컬에 데이터들이 많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주는. 근데 좋은 게 이 모든 것들 이 내부적으로 네임 노드와 타스크 트래커, 잡 트래커 간의 통신이 개발자가 아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좋은 점이에요. 네, 개발자는 그냥 MR 노드만 주고, 야, 여기서 노드 100개에서 돌려, 또는 150개에서 돌려, 1000개에서 돌려, 이것만 주면 지가 알아서 데이터 분산시키고 다 해요. 그러니까 자동화 시킨다. 그래서 90년대 병렬 컴퓨터보다는 훨씬 좋아진 프로그래머가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SIMD가 좀 그렇습니다. 로직은 하나니까 그게 코딩하기가 좋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드볼 MIM을 쓰겠다 그러면 잡 트래커가 2개 도는 거죠. 이쪽에 따로 독립적으로. 그러면 동시에 서로 다른 인스트럭션이 도는 건데 그건 딴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SIMD 머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임 노드를 좀 더 설명한 거예요. 파일 시스템의 중심점에 있는 거고, 모든 파일의 디렉토리 추리를 갖고 있다.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애플리케이션하고 네임 노드 간에 초기 이제 데이터를 줄 때 어느 파일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돼. 로케이션, 애드레싱 하는 거죠. 파일을 로케이트 한다는 거는. 그래서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복제하거나 이런 것들 작업들을 할 때는 항상 네임 노드랑 먼저 컨설팅을 해서 해당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네임 노드가 알려줘요. 자, 그래서 이 네임 노드는 하둡에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그러니까 네임 노드 죽으면 하둡이 안 돌아요. 네임 노드 죽으면 안 돕니다. 왜? 전체적으로 어디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리커버리 짝에서 문제가 돼서 그래서 나온 게 세컨더리 네임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있던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세컨더리 네임 노드를 옆에 붙여요. 섀도우처럼. 근데 얘는 백업이 아니에요. 백업이란 뜻은 프라이머리가 죽으면 세컨더리가 테이크오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세컨더리 네임 노드는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가 담겨있는 PC가 죽어. 사라졌어. 어떤 PC든 지금 다 노드는 죽을 수 있으니까 걔가 죽으면 이 세컨다리랑 프라이머리는 다른 PC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죽는다는 확률은 되게 적은 거죠. 걔 죽으면 세컨다리가 어나더 잘 도는 데다가 프라이머리 네임 노드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지 걔가 테이크오버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세컨더리 네임 노드를 담은 노드가 죽었어. 그럼 프라이머리가 세컨더리 또 하나 만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러링이지만 하여튼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네임 노드를 매 시간 접속해서 새로 업데이트된 걸 갖고 있게 됩니다.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마치 펑션 하우스키핑 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로그 파일 쓰고 있다가 프라이머리가 죽으면
바로 또 다른 프라이머를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데가 세컨 네임 노드다. 세컨다리 네임 노드다. 그러니까 이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보완한 거죠. 보완한 겁니다. 페일은 되지만 즉시 테이크오버 할 수 있다. 자, 그게 네임 노드고, 데이터 노드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가 아까 얘기했듯이 리플리케이션이 된다 그랬죠. 실제 데이터 블럭 하나면 그게 세 군데 저장돼야 되니까 세 개의 데이터 노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노드는 항상 네임 노드를 커넥트하고 자기가 어떤 상태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제일 먼저 데이터 노드, 네임 노드로부터 포인터, 그 파일 포인터 위치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 노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항상 네임 노드를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변경이 되면 데이터 노드가 네임 노드한테 알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노드는 서로 간에 토크를 할 수 있어요. 왜? 데이터 노드는 그 슬레이브의 마스터 말고 슬레이브 클라이언트의 수천 개의 디스크에 이제 깔려져 있는데 얘네들은 하이스피드 TCP/IP 네트워크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로 지금 통신하듯이 서로 간에 통신해서 리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다. 데이터 노드들끼리 통신이 가능하다. 그것도 하이스피드 90년대. 요게 이제 맥점이에요. 요게 가능했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죠? 90년대에 네트워크 기술이 없었으면 하드분 나올 수 없었고 빅데이터는 나올 수 없죠. 예. 요게 맥점입니다. 요게 맥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데이터 노드는 자기의 심장 비트, 하트 비트를 계속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 살아있어 그리고 날리고 있고요. 10번째마다 자기 블럭, 자기 데이터 노드 블럭에 리포트를 보내게 돼요. 상태가 어떻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난 살아있어만 날리고, 예, 요렇게 네임 노드는 이걸 메타 노드화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블럭 리포트란 사이즈가 줄었다 늘었다 뭐 이런 거죠. 몇 개를 담고 있다 뭐.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노드고, 또 하나가 이제 잡 트래커는 말 그대로 이제 MR 작업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건데요. 하둡은 MR만 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둡 위에 뭔가 돌린다 그러면 MR로 돌리고 그 위에 MR을 표현하는 시스템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시나 뭐 이런 것들이 하이브 이런 것들은 다 MR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 표현된 맵 리듀스를 하둡의 잡 트래커가 그 표현된 프로그래머가 표현한 그 순서대로 작동을 시키는 거를 트래킹하는 거죠. 그래서 잡 트래커는 하드에 있는 어떤 MR을 수행하기 위한 수천 개의 클러스터에서 그런 모듈인데요.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돌리고 싶은 잡을 잡 트래커에 서브밋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OS에 그냥 잡을 익스큐션 잡을 올리듯이 리눅스에 올리는 거나 지금 하드에 올리는 거나 똑같아요. 다른 거는 이제 얘는 병렬 분산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미 데이터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그 차이지 유저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잡 트래커는 네임 노드랑 서로 얘기를 해서 지금 유저가 원하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타스크 트래커 노드들을 로케이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노드 위에 그 같은 데 있는 거죠. 같은 슬레이브에 있는 애를 트래커를 만들어서 해당 잡을 시키게 돼요. 맵이든 리듀스든. 그래서 잡 트래커는 그 찾아진 애다가 잡을 서브밋 하게 되고요. 여기서 잡 트래커는 이제 오퍼레이터를 서브밋 한 거죠. 자기의 여러 개의 오퍼레이션 중에 하나를 병렬을 수행해라. 병렬 로드에 동시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잡 트래커는 이게 또 하나의 페일리어 포인트입니다. 하드웨어에서 MR 서비스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유저가 서브밋한 맵 리듀스 서비스, 한 유저가 서브밋한 맵 리듀스가 끝까지 수행이 되려면 해당 잡 트래커가 돌아야 됩니다. 예, 만약에 그게 죽으면 모든
잡들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잡 트래커고요. 걔가 좀 걔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잡이 만들어내는 타스크는 또 타스크 트래커가 돌게 되는데요. 이 타스크 트래커는 그 해당 노드, 그 타스크를 받은 노드에 만들어지게 되고 맵이나 리듀스 또는 셔플 오퍼레이션들을 그 특정 PC, 그죠? 자기 데이터 노드에 대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샤딩이 100군데 돼 있다 그러면 타스크가 100개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그 타스크 트래커는 각자를 돌리는 거를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노드를 수행하다가 못했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타스크 트래커가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잡 트래커한테 알려주고 내가 성공 다 끝났어 그럼 알려주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잡 트래커는 자기가 이니시에이트한 모든 타스크들이 타스크 트래커가 다 완성을 끝냈다. 그럼 잡이 끝난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통신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모든 타스크 트래커는 슬롯에 그 몇 개의 타스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인디케이팅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잡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잡이 많으면 다른 노는 데다가 잡을 줘야겠죠. 잡 트래커가 타스크를 줘야겠죠. 그게 잡 트래커가 하는 일이에요. 특정 그럼 결국은 로드 밸런싱이 되겠죠. 왜? 내가 너무 데이터 노드가 많아. 데이터 노드까지 카피해 갑니다. 근데 카피할 필요 없죠. 워낙에 3개 카피가 있으니까 3개 카피 중에 하나를 해당 타스크를 주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관리된다 이렇게 보고 1.5개다 그러면 뭐 줘야 되고요. 2.0부터 자, 그 다음에 잡 트래커는 타스크를 어디다 스케줄할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데이터 노드를 갖고 있는 데에 우선적으로 할당하게 되지만 데이터 노드를 갖고 있는 애가 바빠. 아까 얘처럼 그 비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게 그러면 데이터도 카피해서 딴 데다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타스크 트래커는 또 하트빗 메시지를 잡 트래커한테 보내게 됩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래서 매 몇 분마다 그래서 잡 트래커는 자기가 이니시에이트한 타스크들의 현재 수행 상태를 만약에 하트비트가 안 날라오면 걔가 죽었다고 보고 똑같은 잡을 리이니시에이트 하게 됩니다. 딴 데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되면 유저는 이런 병렬 잡들을 서브밋 하는 거를 신경 안 써도 되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게 전체적으로 하드빗 도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은 계속 얘기하지만 요 TCP/IP 레이어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게 기존의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PC랑 다르고요. 리모트 프로토콜로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노드 또 클라이언트와 네임 노드 간의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하드 파일 시스템은 뭐 64MB, 128MB의 멀티플로 여러 개의 이렇게 파일이 떨어지게, 그러니까 얼로케이트 되게 해주고 그 얼로케이션은 자동으로 해줍니다. 유저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맵은 신뢰성은 하드 파일 시스템의 신뢰성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데이터 리플리케이션입니다. 하나의 데이터 블록을 여러 군데 초기에는 3군데 2.0부터 1.5개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요게 이제 옛날에 썼던 레이드는 하드웨어 아닌 기존의 비싼 컴퓨터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레이드 알죠? 그 컴퓨터 구조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디스크를 어레이로 놓고 각각의 블락을 엑스클루시브 오화해서 엑스클루시브 오화 bit을 따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디스크 중에 하나가 날아가면 언제든지 엑스클루시브 오화해서 원래의 데이터를 복구해냅니다. 원래 데이터 뭐든. 그게 기본적으로 90년대에 이제 만들어진 기술인데 하드웨어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 리플리케이션 하니까. 차이점 뭐예요? 레이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근데 요 리플리케이션 하는 거는 그냥
디스크 공간만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디스크 공간에 대한 비용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무한히 늘릴 수 있는, 어차피 디스크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는 서로 간에 서로 얘기를 해서 데이터를 리밸런스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피를 서로 주고받고, 왜? 어차피 하나 죽으면 3개나 1.5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리플리케이션을 가능한 릴레이빌리티를 갖게 되게끔 해줘요. 이것도 유저가, 그러니까 그 하드 파일 시스템 쓰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럼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한 128개, 거의 한 200 몇 개인가요? 그거에 파라미터 세팅하는 게 있지만, 그걸 최적화해서 쓰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돌리면 됩니다. 그냥 돌리면. 근데 이제 하드웨어가 최적화돼서 돌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하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점은 그 잡 트래커와 타스크 트래커 간의 데이터를 서로가 자기가 알아서 잡 스케줄러가 MR 잡을 타스크 트래커한테 보내주는데, 어디에 데이터가 있다를 알고 보내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죠? 스스로.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유저가 알게 되면 계속 디스크는 죽는다 그러죠. 하루에도 몇 개씩 디스크 블락이 죽어요. 없어져. 컴퓨터도 없어져. 그걸 다 유저가 매니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수천 개, 수만 개의 PC를 놓고. 그래서 그걸 다 하드 파일 시스템이 이 하트비트라는 걸로 컨트롤 합니다. 이거 뭐 워치독의 인버스죠. 워치독은 내가 보는 거고, 하트비트는 걔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건 똑같은 메커니즘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저의 어떤 관리 노력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많이 없앴죠. 거의 없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쓰게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 어웨어니스로 서로 간에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가져간다. 뭐 이렇게 하드 파일 시스템은 그래서 라지 파일,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게 큰 사이즈의 파일이 적게 있는 거에 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사이즈의 파일이 많이 있는 건 잘 못해요. 왜? 병렬성이 그만큼 떨어져. SIMD 병렬성이. 아까 얘기했죠. 못하는 건 아닌데, 하나의 잡 트래커가 여러 개의 타스크 트래커에 해당되는 데이터 노드들을 관장할수록 이 하드 파일 시스템과 MR은 파워풀해집니다. 물론 이걸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있어요. 이 잡 트래커를 동시에. 근데 이게 다 독립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병렬성에서는 많은 이득을 못 얻어요. 그래서 SIMD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MIMD 병렬성을 얻으려면 서로 간에 수행되는 것까지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A 잡하고 B 잡이 메모리 쓰는 것까지 다 해서 막 믹스해서 넣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요새 보는 쿠버네티스가 하는 일이고요. 지금 요 하둡은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아주 큰 파일이 작은 숫자로 있는데 제일 좋다. 그래서 초기에 많이 썼던 게요, SNS예요. SNS.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SNS를 하드웨어에 왕창 때려 넣어요. 그러면 그게 여지껏 일어난 게 다 한 파일이에요. 최근 6개월 동안이 한 파일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SNS 파일이 그냥 한 파일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리드 라이트니까, 그래서 되게 큰 회사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즈가 작을수록, 그리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수록 하드부분 잘 못해요. 그래서 스팍으로 넘어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팍은 하드보다 작은 파일에, 작은 데에 더 미디움 사이즈에 더 적합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스트리밍인데, 요 스트리밍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스트리밍이 아니고 그냥 시퀀셜하게 리드하고 시퀀셜하게 어펜드하는, 그래서 랜덤 리드가 랜덤 액세스죠. 일반적으로 오라클이나 운영계 DB가 잘하는, 인덱스 타고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접근은 잘 안 되고요. 하둡은 그냥 순차적, 왜 그게 맵 리듀스가 하는 게 그거예요. 시퀀셜 파일 리드입니다. 예. 그래서 쫙 읽는 거, 이거는 스트리밍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냥 시퀀셜 리드, 시퀀셜 어펜드. 그래서 이게 쉬운 거죠. SNS가 어제까지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에 있고, 오늘 거를 어펜드 쫙 하고 난 다음에 어제 것까지 뭐 6개월, 오늘 것까지 합해서 6개월치를 왕창 돌리는 거죠. 이게 지금 초기에 많이 했던 그런 하둡 시스템의 적용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둡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렇게 보면, 그 데이터는요, 내가 인풋 데이터,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오늘 들어온 파일 시스템, 오늘 들어온 SNS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다 레코드 분리하고, 이게 무정형이니까 그거 그냥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거가 뭐 엄청난 양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트위터 양이나 이런 걸 보면 엄청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블록으로 나누게 됩니다. 인풋 데이터를 블록으로 나눠서 하둡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럼 기존에 그제까지 들어온 애들이 들어가 있겠고, 새로 들어간 애가 어펜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파일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제 것까지였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 들어간 게 여기 어펜드 되는 거지만, 어제 것도 블록으로 나뉘어서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것도 나뉘어서 클러스터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블록은 여러 개의 머신에 리플리케이션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기 하드 1.0은 3개씩 블록을 카피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2.0은 1.5개니까, 이게 보면 1.5라는 거는 많이 변경되는 건 많이 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블록 1도 여기 있고, 블록 1이 여기 있죠. 블록 2 여기 있고, 블록 3. 이게 지금 카피가 2개 된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 PC니까 잘 망가져요. PC 안에 디스크가 또 여러 개 달려있죠. 스카시에. 그러면 이 데이터 블록은 요 디스크 블록에 한 군데 있을 텐데, 일단 그 디스크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섹터가 날아갈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디스크죠. 디스크가 날아가거나, 또는 이 PC가 날아가서거나, 또는 이 PC로 연동되는 뭔가 네트워크 하드웨어가 날아가거나, 어쨌거나 얘가 클러스터 존에서 아이솔레이트 되면 블록 1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파일 시스템에서. 우리가 블록 1이란 거는 데이터 파일에서 이게 1, 2, 3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사용자가 볼 때는. 근데 블록 1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데이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여기 지금 네임 노드가 있겠죠. 네임 노드는 블록 1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없어져. 그러면 순간에 블록 1을 닫고 있는 요놈한테 잡을 줍니다. 타스크를. 그래서 리플리케이션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리플리케이션 안 한다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파일은 여러 개의 블록으로 분리가 돼서, 그 블록들은 여러 머신에 로딩할 때, 파일이 로딩될 때 분산이 돼서 저장이 되고요. 그때 리플리케이션도 같이 됩니다. 원래 리플리케이션 안 됐다가, 그 다음에 네임 노드가 이 각각의 블록의 리플리케이션 것까지 매핑 테이블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인풋 데이터는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리눅스나 이런데 데이터가 파일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블록 단위로 나누게 되죠. 우리가 디스크도 블록 단위로 저장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약간씩 다른데 64하고 128 정도로 나누게 되고, 그거를 리플리케이션, 복제본을 최소 1.5개씩, 요거 2개씩 한 거를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최소한 서로 다른 렉에 있는 컴퓨터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렉 안에 컴퓨터가 여러 개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 접근 속도가 약간씩은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쪽, 그거는 우리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하둡이 다 알아서 해줘요.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 지금 그 분산 매핑은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냥 OS도 여러분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파일을 저장하면 시퀀셜한 데이터들이 그냥 논리적인 파일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고정 크기의 블록으로 잘려서
디스크 공간에 저장이 되죠. 그거 관리는 OS가 하죠. 마찬가지로 하드비 그걸 해줘요. 분산 시스템에서 논리적인 하나의 파일이 어디 있고 리플리케이션이 어디 있는지 이 모든 걸 다 그냥 하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얘기해 보면 파일은 블락으로 잘려서 저장이 되고 블락은 여러 머신에 분산이 된다. 이게 분산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게 언제냐? 로드 타임 때. 그래서 이러한 파일에 다른 블락이 다른 머신에 저장이 된다. 이게 분산 파일 시스템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 블락들은 여러 개의 머신에 복제가 된다. 지금 2.0 이후부터는 1.5개 정도 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5배 정도의 스토리지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임 노드는 네임 노드가 결국은 어떤 특정 논리 파일을 구성하는 블록들이 어디에 저장돼 있고 그거의 리플리케이션이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를 트래킹을 한다. 그래서 그게 네임 노드가 하는 일입니다. 네임 노드가. 그래서 요 놈이 네임 노드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어요.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하드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읽는 작업을 도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짠 SQL, 스팍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이제 파일 리드나 라이트를 하드 파일 시스템 클라이언트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이게 특정 파일이겠죠. 파일 X죠. 그 파일 X를 구성하는 블럭들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그 블럭들의 위치를 서치합니다. 누구한테? 네임 노드한테. 왜? 얘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메타데이터라고 그래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니까 어느 렉에 있는 어느 PC에 어느 디스크에 그 블락이 있고 블락들의 시퀀셜 리스트가 있는 거죠. 리플리케이션이 어디 있다. 이게 얘가 다 그걸 관리합니다. 먼저 얘한테 컨설팅을 하고 물어보고 거기서 파일 포인터를 받으면 블록 포인터죠. 블록 포인터를 받으면 여기서 이제 아까 모든 메타데이터 관리하고 뭐 이런 거 한다 그랬죠. 블록 포인터를 받으면 그 블록 포인터를 가지고 데이터 리드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리드. 근데 아시다시피 리드라는 게 그 파일 전체를 읽는 거죠. 우리가 지금 랜덤 액세스 하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랜덤 액세스 할 수도 있겠지만 리드로. 그래서 그게 뭐 쫙 들어가면 데이터 노드들마다 블록들이 있겠죠. 이거 지금 한 데이터 노드에 데이터 노드 컴퓨터니까 요 블록들이 이제 뭐 꼭 2개 이상이 있겠지만 그거를 보내서 리드를 한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직접 접근을 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리드 작업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러스 리포트를 데이터 노드들이 자기가 가진 블록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왜? 최신의 변경된 부분들을 메타데이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트비트를 날리게 되고 자기가 가진 데이터 블록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트비트를 받아서 네임 노드는 관리하는 거죠. 예, 모두한테 리포트를 받아서 이제 리드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이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파일 네임을 네임 노드한테 보내고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 블록들의 리스트를 받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그래서 데이터 노드를 순차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 파일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파일을 읽어가는 거죠. 결국은 얘가 1번, 2번, 3번이다 그러면 얘의 로케이션을 1, 2, 3을 다 받았죠. 그래서 하나씩 읽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읽어가는. 그래서 요게 지금 다시 한번 도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네임 노드에 리드 파일 요청을 하면 블록 아이디랑 데이터 노드를 알려주고 그걸 직접 가서 읽어간다. 뭐 이런 그림이에요. 그럼 리드는 됐고 라이트는 어때요? 라이트는 우리가 지금 어떤 하드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 라이트를 하는 거라 각각의 파일은 65바이트나 128바이트 이거 세팅하기 나름이에요. 파일 시스템 잘라져 있고 요게 이제 3라고 그랬는데 이건 1.0이고요 2.0은 1.5배입니다 1.5배. 자, 그리고 다른 데이터 노드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네임 노드한테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 비어있는 거죠.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데이터 노드의 리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물리 파일로. 근데 이제
요게 지금 리퀘어먼트가 요게 정렬이 돼서 디스턴스로 이게 뭐예요? 가까운 거. 너무 이게 지금 3,000개, 10,000개 이렇게 되면 이 거리가 떨어지면 거리가 이게 통신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의 논리 파일이 블럭들이 서로 다른 머신에 있지만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얼로케이트 받아서 그래서 그 가까운 쪽에다가 저장하게 되고 하나하나씩 저장하게 됩니다. 라이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럭 하나하나씩 라이트 한 다음에는 데이터 노드는 자기가 다 라이트 끝났다 그래서 네임 노드한테 내가 지금 파일에 그 해당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했다 그러고 또 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내가 끝냈다 라이트를. 그러면 네임 노드는 걔가 이제 데이터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자, 그래서 하드 파일 시스템의 리드 라이트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렉 1에 있는 거고, 이게 렉 2, 렉 1은 물리적인 렉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서버 렉, 그죠? 한 렉에서 PC들이 쫙, 우리가 블레이드 서버들이다 그러면 한 렉에 블레이드 서버들이 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용산에 있는 PC라고 해서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데스크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부분이 블레이드 서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공간 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렉 1에 있는 데이터들, 렉 2에 있는 데이터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리드를 해가면 리드 하겠다 그러면 요거 메타데이터 받아서 리드 해가고, 그 다음이 라이트 하겠다 그러면 또 네임노드 받아가지고 라이트 하는 그런 형태가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리플리케이션은 이게 3개를 한다고 해서 이거 1.0이라고 그랬죠. 이게 1.5배로 2.0부터는 1.5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렉에서 2개를 뽑고 다른 렉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임 노드는 렉 어회원이 있습니다. 네임 노드는 그 블락이 데이터 블락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렉의 위치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머신에. 예, 그래서 동일한 렉에서 2 노드, 왜냐면 같은 통신이 쉬우니까, 왜 하나 꺼지면 데이터를 복제해 가져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플리케이션을 한다. 이게 스트라이핑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컴퓨터 아키텍처를 들었고 거기서 레이드라는 시스템을 디스크 시스템이죠. 레이드라는 디스크 시스템을 아시면 그거랑 비슷해요. 비슷하게 스트라이핑 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엑스클루시브화 이런 건 안 하죠. 예,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이제 데이터 샤딩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병렬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드베 요구사항은 뭐 다 자기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디테일이 어떻게 작동되고 이런 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지, 그거 소스코드에 다 알아서 해줘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드베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구사항은 하드베이 처음 만들어질 때 요구사항이고, 우리가 광기형 DB도 요구사항이 있죠, ACID. 예, 하드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베의 가장 어떤 요구사항은 부분 페일리어만 지원한다예요. 부분적인 페일리어, 전체적인 페일리어 안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병렬 시스템이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말펑션, 뭔가 디스크가 나가거나 섹터가 나가거나 뭐 스카시 버스가 나가거나 나가게 되면, 예,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어떤 내가 3,000개를 노드를 돌리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나가서 한 100개가 안 돌아요. 그거 좋다예요. 한 500개 안 돌아. 그것도 좋다예요. 왜? 나머지 2,500개를 돌리면 되니까. 근데 전체가 죽으면 안 되겠다. 그게 이제 하드웨어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풀 페일리어는 안 하겠다. 그 다음이 두 번째 요구사항이 스케일업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확장성이죠. 그래서 내가 100개를 하고 있는데 50개 더 늘릴래, 또는 100개 더 늘릴래, 이런 식으로 기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노드들을 넣고 빼고를 유연하게 하겠다예요. 유연하게. 그래서 그게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스케일 아웃 이런 얘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스케일러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파셜 페일리어란 어떤 정의가 이거예요. 단일 컴포넌트의 페일리어에 의해서 전체 시스템이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3,000개야 노드들이.
그런데 뭐 하나 어떤 누구의 페일리어든 그래서 500개가 죽어도 2500개는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스템 퍼포먼스는 디그레이드 되겠죠. 그죠? 3000개가 돌던 게 2500개 도니까. 그래서 죽진 않는다는, 스톱은 안 되는 거죠. 스톱은. 요게 이제 파셜 페일리어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데이터의 로스도 없어야 된다. 그죠? 어떤 싱글 컴포넌트에 의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컴포넌트 에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페일리어가 나더라도 오리지널하게 가졌던 데이터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파셜 페일리어의 조건입니다. 사실은 얘를 위해서 데이터를 로스하지 않게 운영계 쪽에서 우리가 DBMS, 오라클 뭐 이런 데서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죠. 그거를 하는 거는 리커버리 매니저와 백업입니다. 백업. 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관계형 DB, 운영계 DB, 정형 DB는 얘를 맡고 있어요. 그죠? 이제 뭐죠? 빨리 하겠다는 미러링도 하고, 뭐, 레이드도 붙이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런 기술들이 기존의 기술이었다면, 요 하드분 데이터 로스를 어떻게 막냐면, 리플리케이션. 그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리플리케이션 기술로 막습니다. 왜? 얘는 리플리케이션을 운영계 DB에서 리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락 매니지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네, 뭐죠? 리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동일해야 될 데이터가 여러 군데 저장되니까 ACID 프로퍼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그 리플리케이션 된 겟들을 다 변경을 해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락을 다 걸어야 되죠. 예, 그래서 되게 복잡해지고 시스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게 운영계 싱글 컴퓨터에서 문제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여러 개 만드는 거고요. 하나 죽어도 나머지 리플리케이션 된 애가 버티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NoSQL DB로 넘어가면서 되게 철학적으로 요 리플리케이션을 많이 쓰게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더 이상 ACID 프로퍼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파셜 페일리어가 하둡의 가장 큰 그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 지켜준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트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분석계인데 뭐 몇 개 뭐 일단 중요한 얘기죠. 하여튼 스트림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중요도가 점점점 떨어집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실시간 시스템에 가면 이걸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지금 하둡은 디스크 기반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기반의 분산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는 실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로스하면 안 된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만약에 파셜 페일리어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들을 하나하나 보면 데이터 노드가 망가졌어요. 무슨 얘기냐? 컴퓨터 하나가 PC 하나가 망가졌어요. 무슨 이유든 안 돌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메모리가 안 되든 뭐 내부 버스가 안 되든 파워가 나가든. 자, 어쨌거나 노드 페일리어가 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디텍트 하냐 하면 해당 노드로부터의 하트비트가 더 이상 안 날라온다는 얘기예요. 하트비트는 정기적으로 초당 몇 회 이렇게 날라와야 되는데 걔가 더 이상 하트비트를 안 날려요. 그러니까 심장이 안 뛰고 있다는 얘기는 그 해당 노드는 죽었다는 거죠. 내가 3000개를 돌리고 있으면 3000개의 데이터 노드로부터 심장 박동을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됩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가 그게 이제 죽은 거죠. 죽은 거죠. 예, 자기는 죽은 거예요. 날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는 거죠. 그 데이터 노드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게 네임 노드가 아는 거잖아요. 네임 노드한테 하트비트를 알려주니까. 그러면 내가 데이터 노드가 10개 있는데 8번째가 계속 안 날라와. 그럼 네임 노드는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그 8번째 데이터 노드가 가진 메타데이터, 여기서 얘기한 메타데이터는 누구예요? 데이터 블럭들. 걔가 갖고 있는 데이터 블럭들이 속한 파일들, 그죠? 그거를 찾아내서 컨설팅 한다는, 찾아내서 영향을 받는 파일들을 찾습니다. 그죠? 그 8번째 데이터 노드가 지금 갖고 있는 애. 그래서
이 네임 노드는 액션을 어떻게 하냐면 렉 어웨어니스를 동원을 해서 지금 영향받는 데이터가 지금 더 이상 가용하지 않은 거죠. 왜? 데이터가 죽었으니까. 그럼 걔네들로부터 제일 가까운 데이터 노드를 새로 할당받아서 그 데이터 블록들을 다 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3개의 카피가 있어야 됐다 그러면 지금 죽은 놈이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놈들이 2개를 갖고 있으나 최소 3개를 가져야 되니까 어딘가에 죽은 놈에 대한 복제본을 딴 데다 만드는 거죠. 그러면 3개가 되는 거죠. 항상 1.5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로스되는 거를 막아요. 왜? 3개가 다 없어지면 날아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최소 3개 또는 최소 1.5개 그거를 유지시켜 줍니다. 데이터 노드가 죽으면. 근데 데이터만 프리저빙 하면 데이터 노드 하나 죽은 거는 큰 문제 안 되죠. 왜? 전체 10개 중에서 10개가 다 돌던 게 9개가 돈다는 것 뿐이지 응용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잡 트래커나 타스크 트래커들은 다시 또 올로케이트를 하면 돼요. 거기서 도는 게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컴포넌트, 만약에 컴포넌트가 페일이 되면 또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리스타트 안 하고도 리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노드 하나 죽었어요. 머신 하나 죽었다고 3000개를 다 스탑 시킬 필요가 없다예요. 걔만 없애면 됩니다. 걔만 새 걸로 바꿔 넣으면 돼요. 그래서 컴포넌트 페일리어나 리커버리 동안에 잡은 파이널 아웃풋을 내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컴포넌트 페일리어를 보면 노드 페일리어, 커뮤니케이션 페일리어, 데이터 커럽션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봅시다. 자, 내가 라이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라이트가 안 돼요. 그죠? 무형 프로그램 아까 우리가 파일에 라이트를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임 노드가 요 블락에다가 네가 넣어. 그리고 파일 포인터를 줬어. 그러면 거기 그 블락에다 이제 쓰려고 그러는데 그 데이터 노드에서 액크놀레지가 안 와. 그러니까 쓰질 못하는 거예요. 대응이 안 돼서. 그러면 네임 노드는 에크 없이 그 데이터 노드를 스킵하게 됩니다. 쓰려고 아무리 그래도 그 쓴 게 안 되니까 스킵했다는 얘기는 딴 데다 쓰는 거예요. 딴 데다. 라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걔가 대답을 안 해. 스킵해서 딴 데다 쓰는 겁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가냐면 요거 한번 좀 놔두고요. 두 번째 합시다. 리드 페일리어 먼저 봅시다. 리드 페일리어는 기존의 하드 파일 시스템에 있는 블럭을 읽는 거잖아요. 그 클라이언트든 누구든. 그러면 그 데이터 파일을 읽을 때 다른 근데 파일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걔가 대답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읽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그 블락을 읽으려는데 못 읽으니까 나머지 2개의 카피본이 어딘가 있죠. 걔에 대한 얘 못 읽으면 답을 안 주면 리스폰스가 없으면 나머지 2 카피를 읽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둘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러면 똑같은 값이니까 리프레이션 돼 있는 거니까 그걸 쓰게 돼요. 네. 그럼 다시 역으로 라이트는 내가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하드분 인플레이스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시퀀셜 업데이트예요. 어펜드만 합니다. 맵 리듀스는 리드할 때도 시퀀스하게 읽고 블럭을, 그리고 라이트 할 때도 시퀀스하게 라이트 하지 이전에 썼던 데다가 뭐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라이트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왜 어펜드를 새로 만드는 거니까 맵 리듀스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네임 노드한테 할당받은 블락이 있는데 여기다 쓰려고 그랬는데 얘가 리스폰스를 안 해줘. 그럼 그냥 네임 노드는 얘가 안 되나 보다, 딴 애를 다시 할당해서 여기다 쓰게 만듭니다. 아무 페널티가 없죠. 왜? 이미 얘는 비어있던 애고요. 비어있던 애인데 얘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거 안 하고 에커 안 날리고, 에커라는 얘기는 라이트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안 날리고 딴 거 줘서 여기다 쓰게 한 거예요. 성공하는데. 그죠? 이렇게 이걸 왜 이거는 어펜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이트는 순차적으로 쫙 쓰고, 그리고 이미 쓴 거를 다시 쫙 읽고 쓰고, 새로운 파일을 계속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이게 MR이 하는 방법이고,
그것만 합니다. 하둡은. 그러니까 이거를 오라클 관계형 DB처럼 인플레이스, 내가 있는 레코드에다 다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시퀀셜 리드, 시퀀셜 라이트만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네임 노드가 페일리어가 되면, 라이트와 리드가 페일리어는 노드는 도는데 라이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PC 안에서 배드 블락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예, 이 두 가지가 되고요. 근데 노드 자체가 죽었다 그러면 그 데이터 노드를 카피한 데다가 리스토어 해가지고 해당 뭐 8번째 노드가 죽었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가진 모든 블럭들을 딴 데다 다 리플리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얘는 없이 돌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죽은 노드가 가진 데이터를 찾아서 다른 곳에 카피하고 리줌합니다. 예, 그게 이제 페일리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페일리어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폴트 톨러런스가 되는 거죠. 폴트 톨러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일리어가 마스터 프로그램, 마스터 노드가 디텍트된 페일리어들을 다른 노드에 지금 돌아가고 있었던 작업이죠. 그 죽은 노드들이 하고 있던 작업들을 다른 노드한테 어사인을 합니다. 아까 여기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고, 얘는 타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살아있는 빈 노드에 어사인을 하고 그 타스크를 리스타트를 합니다. 리스타트를.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영향 안 받게. 그 타스크는 지금 블럭당 있는 거니까 그 블럭이 안 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죽은 애가 다시 리줌이 되면, 그럼 빈 애로 다시 어사인을 합니다. 얘는 걔가 했던 작업은 이미 딴 애한테 어사인을 했으니까 걔가 잠시 죽어서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리줌이 되면, 또는 뭐 PC를 교체했을 수도 있죠. 교체했다 그러면 걔는 빈 노드로, 워커 노드로 지금 풀에 넣어놓고 미래에 생길 작업에다가 어사인 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이런 것도 해요. 이런 것도 마스터 노드가 봤을 때 특정 타스크가 너무 늦어, 그러면 또 다른 애를 동시에 돌리기도 합니다. 걔가 어떤 이유든, 그러니까 컨텐션이 일어나서 거기에 타스크가 너무 많이 돌고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되게 느리게 나온다 그러면 딴 애를 리던던트하게 중복해서 돌릴 수도 있어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 파라미터, 여기 지금 하둡의 파라미터가 거의 한 250개, 300개 됩니다. 2.0부터 1.0은 한 180개였고요. 100개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거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되게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시면 되는데, 예, 아무도 그거 세팅하고 많이 못 쓰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 어쨌거나 저희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하둡의 데이터 폴트라든 아니 컴포넌트 폴트든 이 모든 거를 하둡 파일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전체가 다 죽지 않게 한다. 심지어는 네임 노드도 죽으면 세컨더리 네임 노드가 걔를 복구해 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 보시려면 이제 OS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둡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왜 하둡을 쓰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데요. 첫 번째가 싸요. 그래서 DBMS, 우리가 오라클 DBMS나 뭐 이런 관계형 DBMS를 사서 구축하는 비용보다 싸다 해요. 예. 요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 하드웨어 비용하고 소프트웨어 비용은 쌉니다. 왜? 하드웨어 비용은 우리가 DBMS가 시메트릭 병렬로 넘어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비싸지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요. 그다음에 DBMS도 그게 크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커져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 코스트, 소프트웨어 코스트를 요 하둡 시스템은 이깁니다. 왜? 단순히 용산에서 산 PC니까 70만원짜리 뭐 1000개 뭐 이렇게 되니까, 예. 그리고 뭐 하둡 파일 시스템은 공짜잖아요. 예. 그래서 싸긴 싼데 이제 이걸 관리하는 비용하고
이게 오픈소스니까 상용으로 쓰는 비용, 레드햇이나 리눅스에서 그게 이제 계속 트레이드 오프예요.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소프트 비용은 싸다.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유연하다. 디자인과 디플로이먼트가 유연하다. 왜? 아까 DBMS 이런 거는 관리자가 엄청 붙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근데 이 하드분 그러다 보니까 병렬성이 늘어나고 확장성 좋고 자동으로 어느 정도 해주니까. 그래서 설계하기 쉽고 요게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사실은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뭐 이런 얘기인데 내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쉽게 왜? 그냥 사서 더 넣으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시스템하고 컴바인 되기 쉽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둡 생태계라고 그래서 하둡이 나온 다음에 MR로만 돌리다가 이제 스파기 위에 올라가고 뭐 다른 거 올라가고 막 올라가면서 이게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좋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좋다면 스파기 왜 나왔겠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어쨌거나 이전에 못했던 거를 비용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둡이고요. 요게 분산 DBMS 그때 우리가 접근했던 관계형 DB로 병렬로 돌리는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컴퓨팅 모델 자체가 달라요. 사실은 얘는 트랜잭션이 중요합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ACID죠. 이거 모르시면 보세요 꼭. ACID, 오토믹,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그 다음에 듀러빌리티, 그죠? 이거 한글로 뭐지? 저장 한번 저장하면 안 바뀐다는 거죠. 하여튼 듀러빌리티. 그게 운영계의 가장 큰 프로퍼티고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ACID를 안 지킵니다. 그냥 잡을 돌리는 거고 여기는 트랜잭션이 워크의 유닛인데 얘는 잡이 워크의 유닛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잡은 MR 잡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네요. ACID 프로퍼티가 중요하고 동시성 조절이 중요하다. 왜? 얘는 DB가 쉐어드 리소스예요. 그래서 세마포로 크리티컬 섹션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동일한 DB 엘리멘트를 접근할 때 한 사람만 들어가게 합니다. 한 사람만. 그래서 동시성 조절을 하는데 하둡은 동시성 조절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여러 사람, 그러니까 쉐어드 나띵이죠. 쉐어드 나띵이기 때문에 데이터 리플리케이션에서 리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철학이 완전히 달라요. 데이터 모델은 관계형 DB니까 그 정형 데이터하고 정형 데이터로 ERD로 만든 DB 스키마 그걸 가지고 리드 라이트를 하는데 이게 더 저걸 하게 되면 인플레이스 라이트죠. 인플레이스 라이트란 내가 내 주소가 옛날 거에서 바뀌었어요. 그럼 옛날 거 저장된 공간 그 위치 디스크 공간 그 테이블에 가서 나의 주소를 바꾸는 그런 게 이제 운영계 모델이라면 하둡은 그냥 이게 비정형이죠. 그래서 파일 포맷이 비정형입니다. 그래서 on 또는 semi structured 된 파일이 대상이고 얘는 read only만 한다. 이게 말이 이상한 거죠. read only. 그럼 언제 써? read only 플러스 append입니다. append. 그러니까 비어있는 파일에 append 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write랑 똑같은 거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늘어날 수 있고, 뭐 append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read only 모드지만 write, 아까 우리 write 있었던 게 in place write가 아니라 sequential read, sequential write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쭉. 왜?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sequential read가 제일 좋아요. 왜? 여러분들 디스크 내부를 보시면 트랙하고 섹터로 구성되어 있고 헤더가 이렇게 헤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섹터가 돕니다. 트랙이 돌아요. 원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그냥 가만히 있고 원운동을 해서 밑으로 돌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시퀀셜하게 한 트랙에 있는 내용을 읽는 게 가장 옵티마이제이션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관계형 DB나 이런 애는 그거를 랜덤 액세스를 위해서 섹터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건데 하둡은 여기서 인덱스를 쓰지 않아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퀀셜 리드만 있으니까 무조건 순차적으로만 읽어요. 그것만 합니다. 대신에 컴퓨팅 파워를 왕창 늘린 거죠. CPU들을. 접근이 달라요. 그 다음에 코스트 모델. 그러니까 요게 많이, 요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쉐어드 리소스가 되고 락킹, 컨커런시 컨트롤, ACID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얘는 그냥 어펜드하고 리드온리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리플리케이션 해야 되고 컨커런시 컨트롤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MR이라는 모델이 나온 거고요.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다르고 실제 용도도 다릅니다. 얘는 거래, 트랜잭션 처리용이고요. 운영계에서. 얘는 분석용 또는 저장용입니다. 비정형. 자, 그래서 비싼 서버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메트릭 병렬. 얘는 싼 용산의 PC들을 모아서 한다. 그 다음에 폴트 털러런스는 여기는 페일리어가 거의 없어요. 왜? 비싼 하드웨어 쓰고 비싸게 사람들이 맨날 관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년 365일 죽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고, 여기 백업과 리커버리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백업 리커버리. 그래서 관계형 DB 사는 거죠. 근데 얘는 페일리어는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왜? 수천 개의 싼 PC들을 쓰다 보면 디스크도 민타임 비트인 페일리어가 있듯이 디스크도 망가지고 스카시도 망가지고 뭐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도 수십 개가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동화한 거예요. 파샬 페일리어를 중요한 철학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 다음이 간단하게 폴트 털러런스를 이룩했다. 그죠? 자동화 시켜서. 그게 이제 요거의 장점이고, 그 다음에 키 특징을 보면 관계형 DB는 효율적이고 최적화를 자동화 파인 튜닝, 이게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고, 얘는 스케일러빌티 강조가 되는 거예요. 얘는 관계형 DB가요, 쓰다가 막 노드를 막 늘리고 이런 거가 잘 하지 못합니다. 필요도 없고. 근데 하둡은 어느 날 갑자기 데이터가 많아져요. 그럼 막 늘려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스케일러빌티 중요하고 유연성이 중요하고 폴트 톨러런스가 중요한. 그래서 이게 느낌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야 근데 왜 요새 이렇게 빅데이터만 얘기하냐면, 얘는 이미 1970년부터 지금까지 기술이 성숙이 됐어요. 신기술이 아니야. 이미 기술자도 많고 벤더도 많고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비용이 싸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터질 게 없어요. 근데 하둡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아무도 모르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교육도 받지 않고, 근데 뭐 대단한 일들, 요게 이제 강조가 되니까, 특히 빅데이터 나오면서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 페이지가 어느 정도 지났고, 요새 이제 스팍 뭐 스트림 쪽 이쪽으로 좀 막 넘어가고 있고, 엣지 넘어가고 있고 이렇습니다. 자, 시대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둡에서는 우리가 그냥 간단한 비교인데요. 하둡이 나오기 전과 하둡을 썼을 때와 하둡을 쓰기 전의 비교인데, 그래서 서치 프로그램을 하둡을 써서 했더니 로그 데이터, 3년치 로그 데이터를 20번의 MR 방법, 맵하고 리듀스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둡을 구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옛날 관계형 DB 기술을 쓰면 26일 걸리던 거를 20분에, 언어는 C++, 파이썬, 그죠? 다이나믹 바이너리가 더 느리죠. 그 다음에 개발도 얘는 뭐 3주, 얘는 3일. 이걸 비교했더니 이렇게 좋더라. 뭐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언제 이 하둡을 써야 되느냐? 하둡을 써야 되는 때는 언제냐? 그냥 아무 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르니까. 그래서 혼자서 쓸 때는 쓰지 마세요. 볼륨이 크기 때문에 쓰겠다. 절대 그건 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레귤러한데 다 안 들어간다. 예, 이게 이제 볼륨이 클 때 이제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볼륨이 크면 병렬을 써야 되고, 빨리 나가야 리스폰스가 가질 때, 그때 이제 하둡을 쓰는 게 나을 거고요. 그리고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집계를 해야 될 때, 그때 하둡을 쓰는 게 제일 파워풀하다. 그게 리듀서예요. 우리가 맵 리듀스를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 파일이 크면 우리가 컴퓨팅 파워도 뭐 만 개, 머신 만 개에 쫙 집어넣어 놓고 병렬로 카운트를 쫙 할 수 있죠. 그냥 워드 카운트 같은 거. 그런 게 되게 빠르다는 거예요. 왜? 집계를 쫙 한꺼번에 하니까. 야, 이 파일에 각 단어가 몇 번 나왔냐 이런 거요. 이런 게 그 SNS 분석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빠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큰 ETL 오퍼레이션들을 해야 될 때 하드볼 써라. 그죠? ETL은 뭐예요?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이니까 큰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 내가 레코드들을 변경하거나 뭐 로딩하거나 뭐 이럴 때 하드볼 쓰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0이 2.0이 아마 1.0이 요게 하드 파일 시스템 위에 MR만 가지는 아주 단순한 모델로 나왔고요. 요게 초기 2007년에 구글 파일 시스템 받아가지고 11년에 나온 초기 모델이고요. 2013년에 하드 2.0이 나와서요. 요게 이제 YAN이라는 게 클러스터 리소스 매니지먼트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MR 쪽에 같이 있었다가 이걸 분리해서 YAN을 하나 만들고 데이터 처리를 위한 MR만 여기 따로 요게 이제 옛날 1.0이었고요. 근데 이거 분리해내서 다른 데이터 처리도 가능한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요게 2.0의 큰 변화였어요.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면서 스파크나 다른 애들이 하드 파일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왜? 하드 파일 시스템은 OS에서 파일 시스템 위에 뭐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붙이듯이 얘가 자동으로 다 해주니까 병렬 컴퓨터의 OS 관리니까 OS 위에 붙는 게 뭐예요? 이게 DBMS나 이런 로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파크가 여기 올라가요. 스파크나 이런 것들이 얀을 통해서 하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0에서.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팩터도 1.5로 주니까 비용이 그만큼 많이 줄죠. 예. 그래서 이때가 상당히 많은 업데이트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발전을 해와서 여기저기 이제 네이버 노드에서 프로젝트에서 쓰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컨 제너레이션이 2.0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MR 여기 이제 맵 리듀스 알고리즘 모델인데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보실 텐데 MR 모델로 가지고 얘는 좀 얘기가 달라요. 데이터 병렬성이기 때문에 SIMD 알고리즘을 짜셔야 되고 기존의 코딩 방법하고는 약간 다르게 그래서 근데 모든 알고리즘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뭐 얀 같은 거 읽어보시고 옛날 데이터지만 지금 뭐 읽어보셔도 되고 구글 파일 시스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셔도 되는데 하여튼 네 이거 뭐 인스톨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세요. 네 제가 이거 뭐 더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읽어서 한번 재미삼아 깔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소개를 다 했고요.